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파이네트워크 메인넷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024년 목표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 화면 아래를 보시면요, 2024년에 개방형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는 코어팀이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들의 핵심을 요약을 먼저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가 KYC 통과량, 이 마이그레이션 양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생태계의 유틸리티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의 성숙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창디아오가 이 모도와의 미팅에서 오픈 메인넷 날짜를 미리 언급을 할 수 없는 이유로는 이 다른 프로젝트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빠른 거래소 상장으로 보통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런 프로젝트들은 투기적인 이런 트레이딩 생태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이 같은 경우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오픈 메인넷 상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날짜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막상 그 날짜가 되어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픈 메인넷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언급을 했던 그런 비공식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보고 이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로드맵 버전 2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로드맵 버전 2의 확인은 전에 있었던 로드맵 버전 1에 있었던 자리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버전 1에서는 과거와 현재까지 업데이트 사항을 다루고 있었다면 버전 2는 이 미래의 업데이트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은 이미 코어팀에서 이 프로덕트 업데이트 사항이고 오픈 메인넷 날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프로덕트 업데이트에 먼저 집중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을 충실하게 따랐는지 한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로그의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발표, 파이 개방형 네트워크 계획이라는 타이틀의 글이 있고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2024년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조건을 읽어보면 파이 네트워크의 일관된 전략에 따라 기술, 제품, 비즈니스 및 법률 분야의 오픈 네트워크 준비 작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업데이트된 버전 2 버전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버전 2에는 모든 부분이 공개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안상의 이유로 미래에 발표가 될 이 스텔스 프로젝트들을 제외를 시키고 로드맵을 업데이트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스텔스 프로젝트란 외부에서는 모르도록 개발팀 내부진만 알고 조용히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로드맵 버전 2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로드맵으로 넘어가기 전에 블로그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코어팀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던 조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KYC 및 유틸리티 생성에서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이 KYC 마이그레이션이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치를 코어팀에서 말하는 것이냐, 커뮤니티 멤버들은 항상 이것에 궁금증을 가졌었고, 또 유틸리티 생성이라는 얘기도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이 부분을 코어팀에서도 조금은 버전 2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커뮤니티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일단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려면 1,500만 개척자가 KYC를 통과를 해야 되고, 완전히 또는 일부분 KYC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의 이 개척자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800만 KYC 통과자, 그리고 390만 마이그레이션 양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이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한 달 전쯤부터 구독자님께서 오픈 메인넷 예측 관련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이 KYC나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제 생각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마침 그때 예상을 했던 제 수치와 오늘 발표된 수치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설명을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 방식으로 1,000만 개의 파이 지갑에 도달을 하려면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2만 개씩 쉬지 않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 300일이 지나야 이렇게 1,000만 개의 파이 지갑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이코어팀에서는 오픈 메인넷을 위해 충족 조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KYC와 마이그레이션의 양,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와 생태계 성숙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KYC 또는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쯤에 마이그레이션 지갑이 약 1,000만 개 정도에 도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언제든 오픈 메인넷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KYC 및 마이그레이션 수를 보았을 때
인게이지 유저라고 하죠. 4,700만의 기준을 많이 잡고 계산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미래 KYC를 받을 의향이 있는 최대 유저 수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4,700만이라는 유저는 그분들이 모두 파이 브라우저를 다운받았거나 체크리스트를 완성시키고 KYC를 준비하고 있는 유저라고 보기 힘들고요. 즉 그 수치와 관계없이 지금 당장 파이 KYC 신청이 가능한 분들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기다리는 분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목표 수치에 도달을 한다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KYC 가능 수치가 최대치로 어림잡아도 1,500만을 넘기기 힘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코어팀이 모두와의 미팅에서 발표했던 부분인데요. 800만 이상에게 KYC를 배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의 데이터를 조금씩 추적을 해보면 이 두 배의 공식이 크게 깨지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80만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했다면 KYC 통과자 수는 이 두 배인 약 700만 정도로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요. 또 KYC 배포자는 그 통과자의 두 배인 1,400만에서 업앤다운이 있을 거라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어팀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지만 채굴 관련 의심이 되는 소수 계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파이코인 유저들에게는 KYC 신청 기회가 배포가 이미 되었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즉 현재 KYC를 하지 않는 분들은 고의적으로 KYC를 진행하지 않거나 또 미성년자인 경우 그리고 파이에 당분간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분들을 기다리면서 오픈 메인넷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수치 안에서 어느 정도 KYC가 해결이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전제로 추측을 해보면요. 내년 3분기, 4분기가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2만 개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야 이런 전제가 지금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만약 마이그레이션이 쉬는 날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루에 2만 건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치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계산법으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영상의 핵심은 이것이었죠. 현재 마이그레이션 양이 약 390만이고 100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양에 도달을 하려면 그렇다면 쉬지 않고 매일 2만 명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속하였을 때 약 300일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말 정도에 마이그레이션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렇다면 두 가지 옵션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마이그레이션이 작년 초반에 보여준 마이그레이션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만 있다면 올해 3분기 정도에서도 1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옵션을 떠올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대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2024년 말이나 2025년 3월달 정도에 1000만 명 달성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악의 수는 마이그레이션이 현재와 같이 전혀 발전하지 않는 경우, 즉 마이그레이션이 띄엄띄엄 진행이 되고 하루에 2만 건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5년 3월을 기준하여도 100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 물론 이 옵션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에 관해서는 이 메인넷을 지원하는 100개의 실제 파이 앱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앱이 단순히 복제된 앱들, 데모 앱이 아닌 제대로 된 앱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파이 생태계 앱 수는 약 40개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티 앱이 과연 이 폐쇄형 메인넷에서 내년에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코어 팀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멘토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파이큐베이터 프로젝트를 내년에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주거나 또 하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이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메인넷 런칭에 힘입어서 파이 생태계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와서 여러 스텔라에서 개발하던 개발자들까지 이 파이 생태계로 유입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코어팀도 자체 계획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한번 긍정적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사실 이 부분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좀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코어팀이 이 외부적 환경이라는 것에 신경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거시적 경제 위기, 규제 관련 그리고 산업 불확실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의 출시는 이런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립토 시장에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제한과 같은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예전에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FTX 거래소 파산 사건이라든지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면 큰 자금이 크립토 시장에서 모두 빠져나가게 되고 그 사건으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후폭풍이 매우 큽니다. 그런 기간은 신규 프로젝트들은 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어팀은 2024년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조건들을 지금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Q&A가 있는데 2024년에 오픈 메인넷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 즉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오픈 메인넷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1,500만 KYC 통과 및 1,000만 마이그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코어 팀도 여전히 특수한 케이스의 작업들을 지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제가 자주 업데이트 해드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코어 팀이 솔루션을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의 모든 지금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대부분의 정상적인 KYC 신청 건들은 짧은 시간 안에 KYC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로드맵 업데이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버전 1의 카테고리와 같습니다. 앱, 플랫폼, 블록체인, 커뮤니티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만 추려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이던 업데이트 사항만 있었지만은 현재는 이 퓨처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다음 단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만 골라서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파이 앱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레퍼럴 팀의 마이닝 보상을 통해서 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안전하게 될지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1차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레퍼럴 보상을 제외하고 다른 요소들만 계산이 되어서 1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레퍼럴 보상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레퍼럴이 실제 KYC를 통과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 확인받은 보상량만 계산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계산 방식에 시간과 인력 투자가 꽤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후반부에 이 작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코어팀에서 미리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부터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자면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준비가 된 후에 오픈 메인넷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추가 락업 기능들, 새로운 락업 기능들 또한 동시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이 되었을 시 대량의 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오픈 메인넷 전에 동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의 이 업데이트 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래는 이 파이어사이드는 파이 브라우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파이 앱은 마이닝을 담당하는 또 다른 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파이어사이드 콘텐츠가 파이 홈 화면에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계획을 해서 커뮤니티가 좀 더 많이 파이어사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 지정된 채널에서만 영상과 링크, 이미지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채널에서 이런 기능이 가능하도록 확장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온라인 스팸이나 이 스캠성 글들이 무지성으로 올라올 경우 이것을 소규모 코어팀에서 담당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엄격한 룰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오픈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지만 이제는 분산된 검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서 누구나 이 플랫폼의 모더레이터가 될 자격이 있고 게시물을 신고하고 또 파이어 토큰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스팸성 글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신고가 되고 삭제가 되는 그런 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무 신고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과도한 신고에 대한 페널티를 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감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채널에서 링크나 영상, 이미지를 오픈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토큰을 다시 파이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이코인을 파이어사이드로만 전환을 할 수가 있었고 역으로 바꾸는 건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만약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면 파이어사이드의 이 파이어 토큰을 벌기 위한 여러 참여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넷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파이 브라우저를 벗어나서 PC에서 좀 더 자유롭게 파이 생태계를 즐길 수 있는 웹 2.0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파이넷이 되겠는데요. 일단 파이넷에 접근을 해보시면 파이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파이 지갑에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파이 지갑 또한 파이넷에서는 파이넷.com이라는 주소로 연결이 되어서 생태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테스트넷과 메인넷 버전이 각각 15버전과 18버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이 버전의 업데이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이 스텔라 버전이 프로토콜 20으로 되는 투표가 1월 말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 파이 블록체인 또한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모색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드는 메인넷 블록체인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현재 개발 중이고 네트워크 분산 핵심인 슈퍼노드 이 셀렉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앞으로 커뮤니티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오픈 메인넷 전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YC 경우에는 눈에 띄는 한 가지가 KYC 신청자는 1파일을 지불하고 KYC를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이 1파일을 여러 검증자가 복수로 검증을 하고 또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1파일을 분배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계산이나 지급에 관한 것이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KYC 신청 비용이 모두 하나의 풀에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지갑의 업데이트 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을 보자면요, 파이오니어의 파이 잔액을 마이닝 앱에서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 파이 지갑을 적기에 보충하는 절차에 구현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2차 마이그레이션하고도 관계가 깊은 부분일 거고 2차 외에 3차나 4차 마이그레이션이 있다면 그 부분과도 관계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너무 지금 긴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모든 업데이트 사항을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이렇게 버전 2 버전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사항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리뷰를 해보고 공유할 내용이 있다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